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이에요. 이게 과연 어떤 거대한 계획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 거대한 우연의 연속일까요? 모든 게 정해진 길 없이 그저 수많은 사고, 그러니까 액시던트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좀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와, 진짜 한치 앞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꼭 무슨 각본 없이 모든 게 그냥 막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이 원래 이런 건가? 하는 바로 이 느낌 속에 사실은 아주 오래되고 깊은 철학적 질문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우잖아요. 역사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인다. 마치 시작과 끝이 딱 정해져 있는 한편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네, 맞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던가 어떤 거대한 정신 같은 게 역사를 쫙 이끌어가는 그런 장대한 계획이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결국 그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역사는 정해진 종착지를 향해서 뭐랄까 필연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한 철학자가 바로 이 생각에 아주 정면으로 아니다 하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루이 알투세르입니다. 알투세르는 역사에는 정해진 길이 있다는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생각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지적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알투세르가 보기에는요, 당시의 역사 이론들이 너무 뭐랄까 확신에 차 있었던 거예요. 역사는 A 다음엔 무조건 B, B 다음엔 무조건 C로 간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바로 이런 딱딱한 결정론의 틀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 지적 탐정 이야기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알투세르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급진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려 300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에게로 가는 우회로를 택한 거죠. 바로 이 선택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도 알투세르를 따라서 철학사에 꼭꼭 숨겨져 있던 단서들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그는 주류 역사에서는 좀 외면받았던 우연과 물질을 강조했던 사상가들의 어떤 은밀한 흐름을 발견해내거든요. 여기에 보이는 이 계보가 바로 알투세르가 추적해낸 비밀스러운 지적 흐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에서 시작해서 스피노자, 홉스와 루소, 그리고 심지어 마르크스까지 이어지죠. 이들은 주류 철학사에서는 약간 비주류 취급을 받았지만 공통적으로 세상을 어떤 우연한 마주침의 결과로 봤던 사상가들이었어요. 바로 이 숨겨진 흐름을 알투세르가 딱 포착한 겁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 바로 스피노자에게서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신은 곧 자연이다 라고 선언해버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바깥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조종하는 설계자라는 개념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모든 일의 원인은 이 세상 안에서, 바로 우리 물질세계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단서를 찾아서 고전 정치 철학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알투세르는 여기서 홉스나 루소가 말했던 자연 상태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자연 상태는 그냥 머릿속 상상이 아니다. 알투세르에게 이건 마치 원자처럼 개별 인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떠다니는, 아직 그 어떤 사회나 규칙에도 묶이지 않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우연의 공간 그 자체였던 거죠. 사회나는 필연이 생겨나기 이전에 진짜 물질적인 조건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런 극진적인 생각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근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 바로 자본주의를 보는 관점까지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본주의는 역사에 정해진 수순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충격적이죠? 자본주의는 역사가 꼭 거쳐가야 할 필연적인 단계가 아니라 그냥 돈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의 노동력 말고는 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전혀 다른 두 집단이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치면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대한 역사적 사고, 즉 액시던트였다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입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알투세르가 이 모든 단서들을 쫙 끼워 맞춰서 찾아낸 핵심 이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름은 바로 마주침의 유물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은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허공을 떠다니는 수많은 원자들이 그저 우연히 부딪혀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정말 혁명적인 관점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단순한 우연이 이렇게나 단단한 법칙처럼 보이게 되는 걸까요?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개별 요소들이 무작위로 막 떠다녀요. 공백 상태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 요소가 우연히 딱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 다른 요소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이 만남이 지속되고 단단하게 굳어져요. 이걸 응고라고 부르죠. 그럼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결과를 보고는 와, 이건 원래부터 정해져 있던 필연이고 법칙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좀 복잡하고 추상적인 철학 이론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든 걸 요약하면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의 대결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 즉 역사는 정해진 목표를 향한 외길이다라는 결정론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오늘 탐구한, 아니 역사는 예측 불가능한 우연한 마주침의 결과다라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철학의 가장 강력한 한 방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 역사가 우연의 결과물이라면 그 말은 곧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 역시 영원 불변의 법칙 같은 게 아니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의 이 모든 실탐들은 그저 한때의 우연히 단단하게 굳어진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연히 만들어진 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 균열이 가고 부서지고 해체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알투세르는 바로 그 균열, 그 틈을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열림의 가능성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역사에는 미리 쓰인 각본이란 건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수많은 우연한 마주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셋째, 지금 영원해 보이는 이 모든 구조물들은 사실 일시적으로 굳어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완전히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현재가 과거의 수많은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과 저의 선택과 행동은 미래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마주침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마주침은 또 어떤 새로운 세계를 낳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는 정말 아직 우리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